안녕하십니까. 대장몽생 백승규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상식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법상의 행정의 유형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위 행정 주체에 따라서 국가행정, 자치행정, 기타 공법인 행정에 대해서 상식적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공행정, 기타 공법인 행정에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적 우수자만 참석하는 서울대학교의 어떤 졸업식과의 관련해서 제가 사례 겸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행정의 유형에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행정활동 내용 또는 목적에 따른 유형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 따른 유형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 내용 또는 목적에 따른다면 질서행정, 다른 시각에서는 이것을 침해행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개념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그 공동체의 공공안녕과 공적 질서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이나 위험 또는 교란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이익 내지는 권익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의 행정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우리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유성법에 의해서 어떤 그 위반 사례가 중했을 때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행정 조치는 바로 이런 유형의 질서행정 또는 침해행정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예컨대 교통정리, 전염병 예방 활동 등과 같은 이런 행정 유형에서 많이 행해지는 행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국에 이 전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행정이 특수한 경우에 이런 어떤 그 침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 행정을 우리가 이 질서행정 또는 침해행정이 유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행정 중에서 소위 그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련해서 제재당하는 행정조치라든지 건축 위반에 관련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그 건축행정 영역에서도 이런 사례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고요. 환경 분야에서 환경의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행정적 조치로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이 제한되는 뭐 이런 어떤 그 환경 보호적 측면에서 이 제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질서 행정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자유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막무가내로다가 이런 침해 행정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조치들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행정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그 활동의 자유라든지 어떤 그 이런 부분에서 제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전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된 법령의 근거에서 그런 강제적인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내용 또는 목적에 따른 행정 유형으로서 급부 행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국민의 생존 배려라든지 생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죠. 예컨대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그 최근에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은 급부 행정이 일환으로서 행해진다고 우리가 나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이 행정법적인 측면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사법적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급부가 특정인한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뭐 이런 경우는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없더라도 뭐 유사시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부득이하게 어떤 행정이 대처하는 측면에서 이런 급부 제공에 행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헌법에서 소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우리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하에서 설령 법령에서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이 판단하여서 적이 뭐 대처할 수 있다는 것, 뭐 여기서 뭐 설명 안 드리더라도 현대 국가의 기능이 어떤 복지국가, 행정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면 어떤 특히 자본주의 심화에 따라서 빈부격차라든지 생활에 어떤 도움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국가나 어떤 행정에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종전보다는 더 폭넓게 이 급부 행정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뭐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저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사회보장 행정적 측면에서 뭐 공적 부조라든지 어떤 사회보험 지급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복지 활동 강화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급부 행정이고,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등 어떤 공공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생활의 편의가 보다
안락하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이런 조치들도 하나의 그 사회보장 행정적 측면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생활 필수적인 것으로서 전기, 가스, 수도의 어떤 그 공급의 어떤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행정의 어떤 적극적 활동도 뭐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뭐 공공도서관의 어떤 그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행정의 일련의 노력들, 그 다음 보건복지시설로서 병원, 보건소, 직업훈련소 등의 어떤 그 확장을 통해서 국민이 어떤 생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영역이 저희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재정행정 또는 공가행정, 재정행정은 소위 그 국가 등의 재정적 수요 충당을 위한 행정이다 하는 것인데, 세금을 그 조세행정이라든지 뭐 부담금 행정, 뭐 이게 여러분 뭐 수익자 부담금, 뭐 이런 얘기, 개발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수한 것은 이런 세금이나 이런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어떤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없는 상태에 무턱대고 아쉬우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그 금전적 아니면 어떤 그 노력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가 뭐냐라는 그것을 행정 쪽에다가 반드시 어필하고서 합당하면 대처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 네 번째 조달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수단의 어떤 취득 관리 행정인데, 뭐 비근한 예로다 최근에 현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다 해서 소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해서 통상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공무원 증언이 요구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답하기에는 다소는 어설픈 상황에서 공무원 증언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것은 소위 조달 행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청사부지 매입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 등과 같은 어떤 그 국고 행위로서의 이런 그 조달 행정이 행정에 있어 이루어진다는 것. 뭐 네 번째 조달 행정의 경우에는 어떤 뭐 국민 주민과는 직접적 관련성보다는 간접성 관련성이 있지만, 어떻든 국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 경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그 공무원 수 증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과도하게 더 나아가서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증언함으로써 그와 부수되는 어떤 그 인건비 어떤 그 부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수되는 이런 그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한테 가중되는 이런 문제, 책임이 가중되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적정한 공문수 증언이 요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한테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행정이 있는데 이것은 요새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래에 직면하게 될 어떤 그 행정수를 너끈히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 행정이 새로운 행정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있죠. 근데 이 계획 행정, 최근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 관련해서 이런 행정 조치를 하는 거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전국에 거쳐서 어떤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적 측면에서 예비 타당성 절차를 생략해서 쉽게 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 제가 이 행정계획법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도시개발 행정이라든지 공공시설 개발 행정에서 어떤 계획성에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서 이게 이런 계획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란이 소지가 강화되고 있고 불필요한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구속 정도에 따라서 이게 소위 기속행정하고 재량행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을 해야 되는 경우고, 이 재량행정의 경우는 이 결재권자가 어떤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래도 이건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결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행정의 유형을 우리가 재량 행정이라고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속 행정의 경우 이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서 요건이 구비됐을 때는 민원인이 신청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가부 결정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행정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정의 어떤 이 기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개별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떠든 법률이 구속 정도에 따라서 기속 행정하고 이 재량 행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효과에 따라서 이 민원인 아니면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드리는 편익을 제공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국민이와 자유와 권리 아니면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 또는 어떤 침해를 가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뒤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이 상식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